전주 건지산 오송제. 운동하러 나섰던 길인데 막상 들어서면 늘 산책보다 깊어지는 곳이 있었다. 전주에 살던 시절 자주 찾던 건지산이었다. 숲 입구를 넘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편백나무 특유의 향.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맑아지는 느낌. 이 숲이 헬스장보다 먼저 생각나던 이유였다. 발밑은 흙길이라 쿠션처럼 부드럽고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빛이 리듬처럼 흔들렸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조용한 공간이 나왔다. 건지산 조정단. 전주 이씨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라 했다. 운동 중간에 물 한 모금 마시기 좋은 자리였고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말없이 서 있는 곳이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느려지는 곳이 있었다. 소설가 최명희의 묘였다. 홍부를 쓴 작가. 전주가 낳은 문장들. 운동 중에 지나치는 길이었지만 그 앞에 서면 늘 잠깐 멈추게 됐다. 작가가 남긴 시간과 내가 걷는 시간이 같은 숲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내려오는 길에 오송제가 나왔다. 잔잔한 호수. 물 위에 나무와 하늘이 함께 흔들렸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느려져 있었다. 호수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쿨다운이라기보다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었다. 건지산을 내려올 때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편백향, 흙길, 조용한 호수. 전주에서의 운동은 늘 이런 것들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 길이 생각난다. 땀 흘리고 싶을 때가 아니라 그냥 그 공기가 그리울 때. 전주 덕진공원. 빛이 호수 위에 내려앉던 밤. 덕진이라는 이름은 큰 나루라는 뜻으로 동국여지 승남에도 기록될 만큼 오래된 호수다. 전주 시민들에게는 연애도 하고 산책도 하고 추억 하나쯤은 품고 있는 곳. 그런 덕진공원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꺼낸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호수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넓은 덕진호 수면이 하늘빛을 그대로 받아 물들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호수 주변에 모여들었다. 다들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자 호수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올랐다. 음악에 맞춰 분수들이 떠오르는 30분짜리 쇼. 특히 밤에는 조명까지 곁들여 장관을 이룬다. 물줄기가 하늘로 뻗어오를 때마다 조명이 색을 바꿨다. 파랗다가 붉어지다가 하얗게 빛났다. 물과 빛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호수 수면 위에 그 모든 것이 반사되어 위아래로 두 개의 분수가 피어났다. 분수를 바라보며 연화교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길 닿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름다운 연화교 조명을 따라 걷다 보면 홀리듯 걷게 되는 길이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호수. 분수의 빛이 물결에 흔들리며 호수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눌렀다. 어떻게 찍어도 그림이 됐다. 30분의 공연이 끝났다. 분수가 잦아들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다. 조명이 꺼진 자리에 여운이 한동안 남아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덕진공원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음악 분수를 보고 나면 낮의 기억이 잠깐 흐려질 정도다. 물과 빛과 음악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 전주에서 이런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다. 물과 빛과 음악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 전주에서 이런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다. 겨울을 제외한 계절 평일에 하루 3번 열리는 음악 분수쇼. 전주 간다면 해질 무렵 덕진공원으로 향해 보길. 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봄이 터지던 날.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1970년대부터 인근에 살던 한 시민이 선친의 묘를 가꾸면서 겹벚꽃과 철쭉을 심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혼자 가꾼 동산을 2010년 전주시에 기증했다. 한 사람의 정성이 지금은 봄마다 모두의 꽃밭이 됐다. 그리고 무료다. 입장료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절정 시기는 매년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 그 타이밍에 맞춰갔다. 입구부터 달랐다. 철쭉이 이미 길 양옆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산책로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었다.
올라갈수록 색이 짙어졌다. 빨간 철쭉, 분홍 철쭉, 보라 철쭉. 동산의 둘레를 겹벚꽃이 두르고 그 안에 빨간 영산홍과 진보라 철쭉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다.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됐다. 철쭉 군락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꽃으로 둘러싸였다. 꽃에 감싸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다. 셔터를 눌렀다. 또 눌렀다. 계속 눌렀다. 꽃동산 정상에는 정자가 있었다. 이곳에서 형형색색의 꽃들로 수놓인 꽃동산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올라오느라 힘들었던 게 이 순간 전부 잊혔다. 발 아래로 펼쳐진 꽃밭. 봄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질 수 있구나 싶었다. 약 1만 5천이 규모의 1만여 그루의 꽃나무가 심겨 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동산이지만 봄에 이곳에 서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한 사람이 40년 동안 심고 가꾼 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피어 있었다. 그 마음이 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전주 세병호의 하루. 전주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호수가 하나 있다. 한옥마을도 아니고 향교도 아닌 곳. 에코시티 한복판 아파트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세병호. 2019년 가을, 나는 그 호수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세병. 무기를 씻어 보관한다는 뜻이다. 원래 이곳은 군부대가 머물던 땅이었다. 총과 군복과 긴장감이 가득했던 곳이 지금은 돗자리와 산책로와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다. 평화를 바라는 이름이 결국 평화로운 풍경이 되었다. 오후에 햇살이 수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호수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주변 아파트의 실루엣이 물 위에 그대로 내려와 있었다. 도시가 호수 속에도 살고 있었다. 위로는 콘크리트와 유리창, 아래로는 그것들이 물에 풀어진 또 다른 풍경. 카메라를 들었다. 아파트를 찍는 건지 호수를 찍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바뀌자 아파트 외벽에 노을이 닿았다. 창문들이 하나씩 불을 켜는 것처럼 빛났다. 그 빛이 호수 위로 흘러내렸다. 청명했던 오후의 수면이 따뜻한 금빛 수채화로 변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색이 달랐다. 시간이 풍경을 다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셔터를 누르면서 생각했다. 같은 곳인데 1시간 전과 전혀 다른 장면이라고. 장소가 변한 게 아니라 빛이 변한 것뿐인데. 어둠이 내리자 호수가 다시 바뀌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졌다. 저 창 하나에 누군가의 저녁이 있겠지. 밥을 짓거나 TV를 켜거나 아이를 재우거나. 그 평범한 불빛들이 호수 위로 떨어져 보석처럼 흩어졌다. 수변 데크를 천천히 걸었다. 발 아래 물속에서 불빛들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 도시의 밤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 호수가 알려주고 있었다. 전주라고 하면 한옥마을, 비빔밥, 풍남문을 떠올린다. 맞다, 그것도 전주다. 하지만 아파트 사이 호수 앞에 앉아 오후가 노을이 되고 노을이 야경이 되는 걸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시간도 분명히 전주였다. 세병호는 오늘도 거기 있을 것이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도시의 하루를 수면 위에 담으면서. 전주 양묘장, 가을이 꽃으로 내려앉은 곳. 입구를 지나자마자 멈췄다. 노란 물결과 분홍 물결이 바람에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황화 코스모스의 주홍빛, 일반 코스모스의 수줍은 분홍과 보라. 두 가지 가을이 한들판에 피어 있었다. 발을 내딛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산책로를 따라 꽃밭 안으로 들어갔다. 황화 코스모스는 키가 컸다. 그 사이를 걸으면 사방이 노란빛으로 둘러싸였다. 꽃에 감싸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밭 전체가 한 방향으로 흔들렸다.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9월 말에서 10월 초, 딱 이 시기에만 열리는 풍경이다. 코스모스는 짧게 진다. 절정의 순간을 맞춰왔을 때의 기분은 직접 서봐야 한다. 황화 코스모스와 일반 코스모스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피는 곳이 흔하지 않다. 노란빛과 분홍빛이 섞인 그 들판, 바람 한 번 불면 전부 흔들리는 그 장면이 이곳만의 가을이다. 꽃밭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옷에 꽃향기가 배어 있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걸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충분해지는 곳이었다. 전주에서 벽화마을을 가고 싶다면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앞 오목육교를 건너면 바로 자만벽화마을이다. 승암산 능선 아래 무수히 많은 가옥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이곳은 원래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하나둘씩 정착하면서 형성한 평범한 달동네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는데 2012년 녹색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40여 채의 주택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유명해졌다. 입장료는 없다. 무료다. 육교를 건너자마자 담벼락이 달랐다. 골목이나 담장별로 꽃, 동화, 풍경 등을 테마로 한 다양한 스타일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지루하지 않게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토토로, 센과 치히로, 도라에몽 같은 친숙한 캐릭터들이 벽면을 따라 그려져 있었고 영화 마틸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골목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보물찾기처럼 다음 골목이 궁금해졌다. 골목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조용히 산책하다 보면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 목조 이한사가 살았던 곳을 표시한 자만동 금표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상 근처 옥상 정원. 높은 언덕에 위치한 자만마을은 한옥마을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올라오길 잘했다 싶었다. 대략 30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을. 크지 않지만 골목 하나하나가 전부 달랐다.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됐다. 한옥마을에 갔다면 오목육교 건너 이 골목도 꼭 걸어봤으면 한다. 색채에 반하고 숲에 머물다 전주 수목원. 수목원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멈췄다. 연못가에 양귀비꽃이 피어 있었다. 종이장처럼 얇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붉은 물결이 일렁였다. 고요한 연못과 그 위에서 타오르는 붉은 꽃. 두 가지가 한 장면 안에 있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걷다가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벽돌 틈새를 비집고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심어둔 게 아니었다. 그냥 거기서 혼자 피어난 꽃.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 제 몫의 아름다움을 다하고 있었다. 큰 풍경 속에서 이런 작은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기린이 나타났다. 숲 사이에서 목을 길게 빼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뜬금없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풍경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같았다. 조금 더 가니 웃는 모형이 서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 환해서 보는 사람도 따라 웃게 됐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책의 마지막은 대나무 숲이었다. 양귀비의 붉은 열기가 여기서 완전히 식었다. 사방이 초록이었다. 댄잎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복잡했던 것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대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붉은 양귀비로 시작해서 초록 대나무로 끝난 산책이었다. 색이 달랐고 소리가 달랐고 느낌이 달랐다. 그런데 나올 때는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초록의 위로가 필요할 때 다시 이곳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왕조의 뿌리를 찾아서 전북의 모든 시간이 모여드는 곳 국립전주박물관에 발을 들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묵직한 공기는 이곳이 조선 왕조의 발원지임을 실감케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조선을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역사책 속 활자로만 보던 그가 골룡포를 입고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600년 전 전주 이씨의 후손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옛날 글씨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름은 잊혔을지언정 붓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힘과 여백은 수백 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 곁에서 벽면에 비친 글쓰는 선비의 그림자를 봅니다. 조명이 빚어낸 그 실루엣은 마치 지금도 누군가 옆에서 사색하며 글을 쓰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환각을 선사합니다. 역사의 무게에 잠시 눌릴 때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창문 밖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기린 동상. 엄숙한 박물관 한복판에 숨어있는 이 엉뚱하고 귀여운 장치는
역사가 결코 딱딱하고 지루한 것만이 아니라고 위트 있게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전시의 한 대목, 조선군이 쏜 화살에 일본군이 맞아 죽는 장면이 인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작고 정교한 인형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승리의 기록은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함을 줍니다. 나라를 지켰던 조상들의 기계가 화살 끝에 실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정적인 전시실을 나와 활기 넘치는 어린이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이들의 손길을 타고 살아 움직이는 놀이가 되는 곳. 전주의 긴 역사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시간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 가을에 머물다. 캠퍼스로 들어서는 길은 이미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고 발밑은 노란 은행잎으로 가득했다. 황금빛 터널. 단풍과 은행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흩날리는 잎사귀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을의 한복판이었다. 가을빛을 받은 건물들이 평소보다 훨씬 따스해 보였다. 낡은 나무 의자에 잠깐 앉았다. 바스락거리는 은행잎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복잡했던 마음이 어느새 가을바람에 씻겨 내려갔다. 책 한 권, 커피 한 잔이 있었다면 더 오래 앉아 있었을 것 같았다. 운동장으로 나왔다. 드넓은 공간 주변으로 단풍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뜨거운 함성이 가득했을 자리 위로 이제는 붉은 단풍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깊은 가을처럼 느껴졌다. 건물 가까이 다가가니 외벽을 타고 힘차게 뻗어 올라간 붉은 담장덩굴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인데 가을 옷을 입으니 이렇게 달라 보였다. 벽을 타고 흐르는 가을의 선율. 이 작은 가지 하나가 오늘 가을의 마지막 조각 같았다. 캠퍼스를 벗어나 쿠우쿠우로 향했다. 정갈하게 놓인 초밥과 따뜻한 음식들. 눈으로 실컷 즐긴 가을이 이번엔 입안에서 완성됐다. 노란 길을 걷고 붉은 벽을 바라보고 따뜻한 밥으로 마무리한 하루. 전주대 교정의 가을은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전주 첫 마중길, 빛이 건네는 다정한 안부. 밤이 내려앉자 세상이 다른 얼굴을 꺼내들었다. 숲 모형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요정이 등불을 켠 것처럼 나무의 형상 속에서 빛이 피어올랐다. 낮의 전주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같은 길인데 밤이 되자 꿈이 됐다. 그 빛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혼자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 나 찾아봐라. 나 여기 있다. 나 잡아봐라. 빗속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신랑과 신부. 오래된 혼례의 모습이 밤의 공기 속에 조용히 떠 있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첫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하늘이 짙은 간빛으로 물들자 길의 중심이 살아났다. 좌우로 동그란 등불들이 피어나고 그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다. 물결 위에서 등불이 흔들렸다. 빛이 물에 녹아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일렁였다. 현실인지 꿈인지 걷는 동안 구분이 되지 않았다. 개울 옆에 토끼가 있었다. 작고 환한 불빛. 어둠 속에서 혼자 빛나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깐 옆에 서서 같이 밤을 바라봤다. 고개를 들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글자들이 떠 있었다. 빛으로 쓴 문장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허공을 유영하고 있었다. 누군가 밤하늘에 다정한 말을 걸어둔 것 같았다. 조금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는 모습이 전주가 품은 보석 목걸이 같았다. 이 많은 빛들이 모두 사람을 위해 켜져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내려오는 길에 곰돌이가 서 있었다. 크고 둥글고 따뜻한 빛.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자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른인데도 잠깐 웃게 됐다. 나무들이 별을 달고 있었다. 가지마다 촘촘히 매달린 불빛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하수처럼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람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빛으로 새겨진 시 한 구절이 밤속에 조용히 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읽었다. 이 길이 건네는 말이 풍경이 아니라 문장이라는 게 왠지 맞는 것 같았다.
빛의 숲을 지나 토끼와 곰돌이 곁을 스치고 시 한 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길. 전주의 밤은 그렇게 다정하게 배웅해줬다. 팔봉예술공장. 전주의 끝자락, 낡은 붉은 벽돌 담장을 따라 걷습니다. 25년간 멈춰있던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 이제는 예술가들의 꿈이 꿈틀대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녹슨 철제 구조물과 현대 미술 작품이 어우러진 인생샷 명소입니다. 비록 오늘 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거친 외벽 마디마디에는 과거 여공들의 땀방울과 현대 예술가들의 열정이 여전히 공존하며 숨쉬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들어선 카페 써니. 그곳에서 나를 압도한 것은 두건을 쓴 인형이 사람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거대한 인형이었습니다. 포근한 손뭉치임에도 공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위엄이 느껴집니다. 차가운 공장 단지 안에서 마주한 이 푹신한 존재는 안에 못 들어가서 아쉽지? 라며 나를 토닥여주는 듯한 묘한 위로를 건넵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단연 5월 초입니다. 공장 바로 옆 철길을 따라 핀 이팝나무꽃이 절경입니다. 이팝나무 기찻길은 5월 어린이날 전후로 공장 옆 기찻길을 따라 하얀 이팝나무꽃이 눈처럼 흐드러집니다. 인생샷 포인트 노란 브릿지 위에서 하얀 꽃 터널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보세요. 붉은 벽돌과 하얀 꽃의 대비가 환상적입니다. 주의사항: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꼭 피해서 방문하세요.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팔봉예술공장은 나에게 가장 신비로운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카페 써니의 거대 인형과 눈을 맞추며 보낸 시간은 오늘의 아쉬움을 설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올 명분이 생겼다. 하얀 이팝나무꽃이 필 때 이 공장의 진짜 속살을 마주하기 위해. 전주에서 만난 불멸의 평화, 존 레논. 전시관의 문을 열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안경 너머로 세상을 꿰뚫어 보던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존 레논의 사진들. 비틀즈의 화려한 시절부터 요코 오노와 함께 평화를 외치던 순간까지 그의 생애가 프레임 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지날 때마다 어디선가 이매전의 선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의 취향과 철학이 묻어나는 재현된 방으로 들어섭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그의 사적인 공간에 초대받은 기분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잠시 관람객이 아닌 그의 음악 동료가 되어봅니다. 존 레논의 방 한 구석, 기타를 손에 쥐고 줄을 튕겨봅니다. 투박한 손끝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시간을 되돌려 1970년대의 어느 날로 나를 데려갑니다. 비록 연주는 서툴지라도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던 그의 마음만은 이 기타줄을 통해 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전주가 아닌 리버풀의 어느 작업실에 머무는 듯합니다. 전시관을 나서도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던 그의 말처럼 그날 내가 연주했던 짧은 멜로디는 내 일상 속의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남은 나의 연주와 그의 미소. 2019년 10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나는 불멸의 아티스트 존 레논을 그렇게 가슴 깊이 기억했습니다.